막판까지 계속 시장을 지켜보게 되죠. 내일장은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혼돈의 카오스 속에, 이 카오스장 속에서 기회가 있을지도 막판 장 마감 앞두고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모시죠. 나인원 MTNW 박재호 어드바이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렵네요. 일단은 홀인원 공략주 제1장부터 열어보면서 오늘 시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1장은 거래대금으로 시장 성격을 해석해 볼 텐데요. 오늘 거래가 쏠린 쪽 여전히 상승장에서도 이 코스닥이 밀릴 때에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보시면 다 2차 전지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1위고 에코프로 BM이 2, 3위.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쪽 삼성전자로 모처럼 만에 자금이 또 유입되는 모습도 1조 5천억 원 정도 자금이 모였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는 여전히 한 10조 가까이 거래대금이 집중이 되면서 네. 보니까요, 나인원 위원님 네. 어제 60조 거래대금 실렸고 오늘은 35조 가까이 양시장에 거래대금이 돌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여전히 2차 전지가 거래대금 블랙홀인데 조금 다른 의미로 블랙홀 아닙니까? 이 안에서 눈여겨볼 종목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앞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통상적으로 좀 월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포스코, 에코프로의 어떤 랠리가 본격적으로 매우 강하게 좀 움직였었는데, 자, 시간을 좀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된다면 특히 이제 미수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제까지 매도를 하지 않았으면 오늘 추가 증거금을 납입을 했어야 됩니다. 즉, 내가 1억 가지고 5억 원어치 매수해서 5억 가지고 50%의 수익을 내더라도 대략 2억 원 가까운 어떤 추가 증거금을 좀 납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 그에 따라서 CFD라는 신용 물량이 좀 나오면서 오늘까지 이제 추가적인 어떤 하락세가 좀 보여졌는데, 다소 조금 아쉬운 점은 당분간은 어쨌든 간에 돈이 집중됐기 때문에 계속적인 변동성을 좀 이어갈 것입니다. 뭐 잠시 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시장 평균 가격이라는 것을 찾아갈 때까지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는 좀 관망하시면 좋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아까 전에 리스트가 총 한 5개의 종목이 좀 나왔는데 네. 조금 아쉬운 게 그 안에 SK하이닉스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 조금 의아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통 시장이었으면 아마 상위 한 2위 정도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거래대금. 한데 워낙에 지금 포스코 홀딩스, 뭐 퓨처, 에코프로 쪽에 거래대금이 집중되다 보니까 예. 이 종목도 지금 거래대금 1조 원을 지금 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일단 순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앞서 내용을 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그 외에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또는 D램,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단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DDR5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모멘텀으로 1차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DDR4 재고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특히 이제 D램을 생산할 때 100개를 생산하면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좀 모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한 60개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 미국에서 자, 당분간 너희는 중국의 공장도 가동하지 말고 자, 대한민국 내에 지금 현재 쌓고 있는 재고량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수출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알아서 수출을 하지 않았었고 중국 역시 수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올해 1분기, 2분기 계속적으로 물량이 좀 쌓이면서 상당한 큰 악재로서 작용을 했었고, 그 외 여타 국가들의 D램 생산 역시 마찬가지로 차질을 좀 빚었었는데, 일단 뭐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좀 소진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마 부품 쪽, 컴퓨터 쪽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D램 가격 하락과 마찬가지로 지금 보조기억 장치라든지 어떤 그런 기기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현재 그 하락세가 보여주고 난 뒤 지금 DDR 가격의 반등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이제 반등이 다시 나오면서 DDR5, 즉 어찌 본다면 5년 만에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좀 발생하고 있는 구간인데 새로운 수요가 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HBM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질적인 HBM 반도체를 생산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생산할 수는 있지만은 SK하이닉스만큼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불과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커진다는 것을 인식한 과정 중에 이제 본격적인 생산을 예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 특허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특허가 계속적으로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찌 본다면 삼성전자가 뭔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좀 벌이는 그런 특징이 있죠. 자, 지금 현재 구간이 HBM 같은 경우도 월등한 속도와 그리고 HBM 내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프로세서까지 탑재를 해가지고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장과 함께 그 안에서 연산 작용까지 할 수 있는 특허까지 출원해서 아마도 향후에 뭐 AMD가 되었든 엔비디아가 되었든 또는 반도체 프로세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급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리고 시장 석권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줄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일단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는 매우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왔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만 5천 원 단기 저항이니까 이거 돌파 못하면 일단은 좀 조정이라든지 음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일부 좀 차익 실현하셔도 좋고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오늘의 의미를 들어봤고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홀인원 공략주 동시효과를 잡아야겠죠. 여기에서의 기회, 지금 변동성 극심합니다. 막판 뒤집기 공략주, 오늘 노려볼 공략주는요?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구간에 왔다 보니까는 네. 그와 관련돼가지고 그래도 관심 있게 지켜보실 만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SK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늘 단기 종목은 단기다. 그리고 좀 중장기는 중장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은 중장기 관점으로 보셨으면 하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은 SK네트워크스 주유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이고 네. 최근 같은 경우는 기업용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인수했고 또 추가적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조만간에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좀 예상되는 부분들인지라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실 만한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종가가 5,840원인데 예. 5,700원대를 이탈치 않는다라면 다시 좀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 좋겠고 자, 손절가는 5,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단을 더 열고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SK네트워크스 충전 인프라 관련된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5,400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소폭 밀려 마감했습니다. 동시효과 공략주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동시효과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2,600선, 880선 종가상으로 지켜낼 수 있을지 마감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7일 목요일 이렇게 장 마무리할게요. 네, 7월 27일 목요일 오늘장 마무리됐습니다. 이틀째 혼란의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수는 엇갈리면서의 마감을 보여줬는데 하루 동안의 피로감은 어제 못지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역시 2차 전지의 변동성 그리고 수급 이동이었습니다. 일단 들어오는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43% 상승으로 2,603선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크게 밀렸고 그래도 지수 쪽으로는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2,600선도 지지되는 모습이고요. 다만 코스닥이 어제 4%의 지수 하락을 보였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1.8%의 하락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특히 3시 구간의 변동성을 더 키우면서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도 883선은 지켜낸 가운데 지금 이틀 만에 5일선, 21선을 다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 매수로 마감이 됐습니다.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이 외국인 쪽에서 다시 한번 거래소를 사들이는 모습이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손바뀜 속에 IT를 사들인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이번 주 마감까지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기관이 사들인 양이 3,700억 원, 장중 매수로 돌아선 외국인이 사들인 양은 462억 원입니다. 드디어 유가증권 시장을 사나 여기에 포커스 맞춰보셔야겠습니다. 개인은 팔았습니다. 코스닥의 수급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쌍끌이 매수였고요. 10시 구간대 외국인이 먼저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물량은 조금 반납하면서 1,678억 원의 매수로 마감됐고 기관도 뒤따라 11시 구간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2,400억 원의 매수 우위로 거래 마친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개인들이 양시장 모두 다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장 환율은 3원 20전 오르면서 1,277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FOMC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1,270원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60원대까지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상 금리 인상 완전히 끝났다라는 시그널을 이 제롬 파월이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시장은 보고 싶은 쪽이죠.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인하하지 않을까, 이제 고물가의 시대는 접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달러 강세가 확실히 약했습니다. 하지만 막판 들어서면서 소폭 올랐다는 점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환시까지 봤습니다. 오늘장의 흐름 종목별로의 움직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엇갈리면서 마감이 됐지만 모처럼 만에 다른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코스닥이 1% 오를 때 상승 종목이 1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라는 점을 최근 들어서 짚어드렸죠. 오늘은 정반대였습니다. 지수가 1% 넘게 빠졌지만 이렇게 보시다시피 불장이죠. 상승 종목이 꽤 많았습니다. 1,300개 넘어갔고요. 오늘 하락 종목 300개 가까이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이전과는 다른 장이 분명히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부터 볼까요? 에코프로가 19%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3시 구간대 다시 한번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속에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급락 시세가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에코프로는 결국 7월 18일에 회복했던 100만 원 선을 종가상으로 깨네요. 98만 5천 원. 황제주의 자리를 오늘 이탈했습니다. 내일장은 어떻게 될지 움직임 분석 중요하겠고요. 포스코 퓨처엠 13% 하락, 에코프로가 3시 구간에 흔들리자 포스코 그룹주 중심으로 하락 VI가 발동되면서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IR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속절없이 밀리면서 7%가량 하락, SK 이노베이션도 동시에 3시 넘어서면서 하락 VI 발동됐고요. 8%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시 구간 들어서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밀렸지만 자금을 받아가면서 이 구간대 삼성전자를 포함한 IT,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더불어 게임주, 금융주, 못 갔던 리오프닝주들까지 동시에 3시 구간 넘어서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확실히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목요일장 마감이 됐는데 나인원 위원님, 오늘장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흐름이에요? 아니면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까? 만평 주시죠. 일단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 관점, 또 비관적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섹터만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매우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자금이 집중되었다가 밀집되었다가 이제 확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앞서 지금 앵커님께서 히트맵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뭐 IT라든지 반도체, 그 외 여러 종목군들, 여러 섹터들이 동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끝났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정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어제 인터넷에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던 여러 가지 재밌는 글 중에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장주 중에서 주가가 어마어마한 큰 상승세를 보여준 시가총액이 조 단위의 기업이 알고 보니까는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런 어떤 전경을 갖고 있는 건물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거의 물류센터와 같은 형식의 상당히 좀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있을까,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실체가 불명확한 그런 이미지들이 좀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여러분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시장에서 진짜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 그리고 진짜 소재를 수입하거나 정제를 하는 기업, 그리고 실제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 이렇게 실체가 있는 기업 위주로 자금이 다시 한번 좀 몰리게 될 것이고, 그 과정까지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되었든 뭐 에코프로 BM이 되었든지 간에 평균 가격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환율을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환율도 많이 사고 많이 팔고 또 포지션이 각각 다른다 할지라도 늘 유지하는 그 평균 가격이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식도 그런 가격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뭐 거래 하루 남았고 다음 주까지 포함하더라도 이제
이제 이틀 정도가 남았는데 8월부터 찾아가는 평균 가격에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시점을 또 노리는 그런 투자를 좀 하시고 그때까지는 좀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그래도 자금이 확산되면서 여러 섹터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전장에는 되도록이면 강한 종목 위주로 좀 거래하시고 그 장중에는 되도록 시장 관망 그리고 오후장 종가 매수 스윙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가격을 찾아갈 거다. 지금 채팅창에도 김종민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오기냐 돌이냐 이렇게 체크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옥석을 잘 가려야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종목, 정말 실체가 있고 성장성이 분명한 종목으로는 살아남을 거다라는 시각으로 인제도 되는 건지 그러면 바로 저희 AS 통해서 그 옥석인지 가려볼까요? 지금 종목이 단기간에 220% 넘는 수익을 기록한 종목이 있어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워낙 또 강하게 올라갔죠. 상사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이 상한가를 할 정도로 정말 가볍게 튀어 올랐다가 오늘은 또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은 건가? 포스코 그룹주 전체적으로의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인터를 들고 계신 분들은 200%에서 수익을 살짝 반납한 구간 지금 챙기는 게 맞아요? 아니면 기다려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익은 챙겨야지 제맛이죠. 일단 당연히 수익은 챙겨야 되는 것이 맞고 이것을 뭐 내가 목표가를 크게 잡는다. 자, 실질적으로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한 게 4월부터 자, 최근까지 심지어 오늘까지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 20번 가까이 여러분들께 계속 리뷰를 좀 해드렸었더라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께 빼놓지 않고 말씀드렸던 게 자, 목표 시가총액을 15조 원으로 잡겠습니다. 자, 동사가 5조 원일 때도 15조 원 말씀드렸고요. 7조 원일 때도 15조 원, 적게 잡아도 12조 원까지는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어제자 기준으로 했을 때 동사의 최고 시가총액은 15조 원을 정확하게 맞고 그 뒤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충분히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취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리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또 크게 상승할까 봐 이 지금 하락하는 과정 중에 매수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일단은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지 마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차라리 오늘 8만 원 8만 5천 원대 지켜줬으면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매수하지 마시고 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수익 챙기시고 신규 매수는 당분간 보류하고 필요할 때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포스코 그룹주 전체적으로도 수익 나신 분들은 지금은 챙기는 게 맞다. 확산시켜서 전략 가능한가요? 수익이 100% 가까이 나면은 수익을 챙겨야 되는 게 맞은 게 아닐까요? 수익 구간에서 일단 극대화 전략을 더 욕심내기보다는 혹은 지금 더 사서 수익을 다시 한번 단가를 낮춰갈까 이런 욕심보다는 일단 챙겨가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전략 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에 주신 종목입니다. 자금 손바뀜 이야기를 오늘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던데요. 앞서서 오늘 거래대금 들어온 하이닉스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장비 쪽 레이저셀도 12% 급등을 보였습니다. 지금 34%가량 최고가 기준인데 거의 최고가 다시 다다랐거든요. 다시 시작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 가능한지 기다릴까요? 정말 좀 아쉬운 멘트가 될 수가 있는데 2차 전지가 죽으면 반도체가 뜹니다. 왜냐? 자,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제외하고서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우리나라에 지금 없습니다. 조선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외 화학, 정유 다 지금 현재 불안정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레이저셀이 아마 2차 전지가 죽으면은 하이닉스가 되었든 삼성전자가 되었든 뭐 가온칩스가 되었든 상승세를 보여줄 텐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종목군들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레이저셀은 내일장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15,000원 이상 가격으로 갭 띄워주고 자, 시가를 이탈치 않는다라면 공략해도 좋고 끌고 가도 좋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AS까지 들어봤습니다.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여기서 인사 나누면서 내일장은 좀 더 평안한 매매가 되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